근데 요새 그 블로그에다가 맨 마지막에 한 줄 평 이런 걸 쓰고 있어. 어제 쓴 게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기다리지 마라. 어떻게 다 보고 결정하실래요? 이거 동작구청장으로도 돼 있는데 관악구청장 해야 되잖아. 네네. 맞아요. 규제가 있었는데도 취소를 안 하셨네요. 그래도. 오히려 저희는 미래에 해놓길 잘했다 생각했어요. 물론 그 전에 집을 샀더라면 더 베스트겠지만 그래도 신청을 해놓은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잘하셨어요. 혹시나 네. 우리가 오늘 인터뷰를 해보고 네. 이거 맞는데? 하면 그냥 바로 가는 네.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안 보고 계속 네. 사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유가 오히려 더 물건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어. 가격 자체가 근데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물건이 그래도 조금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30대 중반이시죠? 현금 2억에 주식 5천이 있고 부모님 차용이 1억이 가능하다고는 적어주셨습니다. 소득이 괜찮아요. 일단 합쳐서 900이고 연봉이 1억 2천 정도 됩니다. 저축이 560만 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3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가잖아요. 네.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두 분이 만약에 560만 원을 저축한다면 영끌은 아니에요. 300만 원 내고 260 저축하고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갈아타기 하기도 괜찮고 혹여나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 버텨내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인덕원, 평촌, 관악의 매수를 희망하고 계신데 이 지역보다는 지금 가격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일단 6억을 꽉 채워서 해봅시다. 그 다음에 3억 5천이 있다 이러면은 부대 비용 제외하면 한 9억 정도가 가능한 거잖아요. 9억 정도 되는 실거주 집을 매수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평촌을 제가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분이 지금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다 보니까 두 분은 언제든지 돈을 모아서 갈아타게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누구라도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단지를 사야 한다. 그래야만 내 거 팔고 빨리 갈아타게 한다. 이걸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관악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우선 서울에 들어가 있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어떻게든 붙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곳이 좀 놀랄 수 있지만 송파구의 거여동이에요. 소형 평수지만 아직 덜 오른 애들 요런 애들 지금 9억이에요. 이게 오히려 토지 허가구역으로 다 묶이면서 얘들이 오히려 더 기본값이 돼버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송파구를 먼저 뛰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막 계속 바뀌고 있는 지역이라 저도 오히려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올 초부터 계속 임장은 다니긴 했는데 여기가 괜찮아 보이는데 너무 좀 다른 데는 안 본 건 아닐까 하다가 딴 데 보고 오면 여기 이미 올라있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고민이긴 했어요. 님처럼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절대 집 못 삽니다. 맞죠? 그 분석력들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냐? 9억짜리 아파트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9억짜리 오르면 뭐 어떤 애는 15억 되고 어떤 애는 12억 될까요? 안 그래요. 그런 데이터 수치로 보는 것은 끝도 없는 공부의 연속이기 때문에 안 되니 지금은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토지 허가 거래 구역이 해제됐어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어디를 볼까요? 그렇죠. 묶여 있는데 다 눌려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입니다. 서울로 뛰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전세 안 그래도 다 묶인 바람에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 9년차 이런 거까지 뜨잖아요. 전세가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갭이 확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매매가는 못 올라간 상태에서 갭은 붙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강남 3구를 포함해서 용산까지는 토지 허가 거래구로 계속 묶여 있었거든요. 얘들 왜 오를까요? 사람들이 키 맞추기 계속 한다는 소리예요. 야 마포성동이 저까지 오르는 게 말이 돼? 하면서 자동적으로 다음에 거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강남 3구가 싸다 하고 사버린다고요. 이런 일들이 서울에선 계속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하철 서울 가까운 곳 구축 신축 따지지 말고 풀리는 순간에 바로 터져요. 그걸 좀 노리는 게 이번 실거주장에서의 토지허가 거래구역 묶였을 때 가장 강점이니까 지금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자친구가 원래 이제 구독자여가지고 알고 있었고 사실 남자친구가 되게 좀 고민 이런 거를 오래 하고 되게 신중한데 계속 이것도 신청하는 게 맞나 안 맞나 해가지고 그냥 제가 결제한 거거든요. 그래서 믿고 잘 따를 테니까 잘 이끌어 주시는. 현장에서도 이제 유튜브와 무엇이 다른지 유튜브와 전혀 다른 게 없는 건지 한번 보십시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예비 신혼부부예요. 결혼을 아직 안 하셨습니다. 원래 이제 실거주냐 투자로 고민을 하시다가 거의 실거주 쪽으로 기우셨던 분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걸리면서 오히려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9억대 내 집 마련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이제 출근하는 코스가 이제 동쪽이거나 중심부에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주로 이제 9억대면은 관악구나 아니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인덕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또 아직까지 송파구에도 있죠.
그래서 그 송파구로 달려갑니다. 지금 21평이 얼마 정도예요? 지금 9억 5천부터요. 9억 5천부터라는 거죠. 9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아직 9억 5천에 실거래는 안 됐고요. 하려고는 했는데 안 팔았죠. 10억은 올렸어요. 9억 5천까지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단 조금 내고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9억 5천인 건 알고 있었는데 저는 내고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9억 5천 너무 조금 급해요 지금. 근데 그렇게들 생각하고 지금 몇 팀이 오셨고요. 거의 하루에 두세 팀은 기본이에요. 이것만 일단 보죠. 네. 지금 보러 가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전화는 네,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빡빡한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게 거의 딱 9억 아니었어요 원래? 부대 비용 제외하고? 그쵸. 왜냐면 9억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며 뭐 중개비며 그리고 인테리어랑 그런 거 했을 때 9억 6, 7천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좀 예산보다 넘어가는 매물이긴 한 것 같아요. 사고 싶은 매물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거여보다가 제가 관악도 옛날에 한번 임장 갔었는데 그 오르막에 약간 물론 입지는 너무 좋으나 여기가 맞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무슨 거의 부르는 게 값이니까 되는 데 있으면 진짜 빨리 해야죠. 작년에 샀던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르는 게 값이야. 지금이 너무 비싸 이렇게 했지만 막상 5천만 원에 오르면 맞아. 사람 마음이 진짜. 이게 누그러듭니다. 올해 초 1월에 보러 갔을 때도 다 부동산 사장님들이 아우 작년에 오지 한 달만 일찍 오지 그랬는데 그 한 달이 또 두 달이 되고 진짜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돌이켜보면 그때가 그냥 제일 쌌던 것 같아요. 고민했을 때가. 그때도 사장님들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비싸게 올랐나 했는데 그게 제일 쌌던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못 뽑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선생님. 사모님 전화 왔는데요. 제가 그럼 오늘 다음에 보겠다고 하니까 그럼 15분까지 오시면은 기다리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저희가 상가 부동산에 바로 대고 그냥 가면 되겠네. 앞에서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나갈게요. 알겠습니다. 느낌 이거 데스티니? 방금 물이 머리가 팍 떨어졌는데? 사라라고 데스티니? 방금 사라라고 물 떨어진 거 봤어요? 그죠. 살아 너 여기 살아 진짜. 달리기 잘하세요? 저 달리기 완전 자신 있죠. 아, 일단 왜냐면 경기도인들은 버스 생활에 단련됐기 때문에 그 버스를 놓치면은 배차 간격이 이제 난 지각이다. 점점 제 스스로 그 기록 깨는 거. 나 이렇게 빨랐나 할 정도로. 이제 내려서 달리기 해야 되거든요. 네. 안 그러면 매도자가 화내니까. 그쵸. 문이 닫힙니다. 이동을 걸어오는 게 낫잖아요. 저는 그냥 그쵸, 지금 네.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저도 관악에서는 사실 1순위긴 했거든요.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눠보고 밥 먹으면서 하시고 생각 잘 해보시고 네. 사장님의 말씀 잘 들어볼게요. 좋은 거 볼 거 아니고 이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9억 미만은 이 동네에 얘밖에 없어요. 성현동화는 방이 2개라서 얘는 화장실도 2개야. 방삼화 2야. 복도식인데. 그래서 너무 잘 만들었어. 성현동화 근데 거의 한 8억대요. 8억입니다. 둘 다 8억 초반이긴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원래 봤던 예산이 9억이니까 조금 더 괜찮은 걸 하는 게. 이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되게 빨리 도망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매도자들이 실거주할 수 있는 물건이 많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글라스를 안 들고 왔다니까. 그러면 지금 실감이 몰릴 것 같은데. 티값이 올라요. 네. 길거리 인터뷰. 제가 어떻게 성현동화랑 다 보고 결정하실래요? 그죠? 선생님이 고민하는 부분은 뭐예요? 저랑 비슷해요. 거여가 1순위였기 때문에. 거여 먼저 갈까봐? 네, 소장님 그 수리됐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9억 3천에 한 번만 불러보면 안 될까요? 안 보고 산다고 하고. 네, 감사합니다. 안 될 거지만 불러봐 주신대. 되면 뭐 그날 땡큐. 와버렸다. 네, 소장님.
이미 계약하고 싶은 사람 있었대. 일단 이 따위 잊어버리고 이거 딱 하고 다음에 15억짜리 가요 바로. 할게요. 네, 형님. 저희가 일단 내고를 한번 해주세요. 약정금 오늘 할 테니까 오늘 일단 한번 불러봐 주세요. 그러면. 네. 근데 완전히 요지부동인 사람이래. 불장일 때도 단 한 번도 깎아다 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형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무려 250만 원을 깎았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에서. 이분은 이 매도인은 어려웠는데 이제 진짜 갈 때가 됐나 봐. 주인을 만난 거야 진짜. 아까 그 터널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죠? 그쵸. 그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데스티니? 방금 물 떨어지는데? 사라라고 방금 사라라고 물 떨어진 거 같아. 바로 나가셔야 되는데 기다려주겠다 하는 것부터가 뭔가 이상했어. 어제부터 계속 그랬어요. 11시 11시까지 꼭 와야 된다. 안 그러면 그래요? 절대 못 그래요? 보여준다. 갑자기 기다리겠다. 15분 기다리겠다. 여기 진짜 그런 게 있어 근데. 이 하다 보면 그 신기한 일이 다 있어요. 저희도 일이 너무 많아지고 구청도 얼마나 일이 많아지겠어요. 아무래도 일도 많았는데. 엄청 욕먹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약정서 쓰는 날을 따로 잡고 가계약금을 이제 넣을 수는 있긴 오늘 한데 오늘이지. 가계약을 할 거고 전화를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이 10월 23일이잖아요. 2월 초로 해야 되는 게 불안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2월 초면 좋은데 아. 그분들은 2월 초가 빡빡할 것 같은 느낌인데 이번 주 안에 집을 구하고 그분들 맞아요. 계약을 해야지만 2월 말로 할까? 그게 오히려 서로가 2월 말 분란이 정도로 없을 수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분도 토어제라서 토어제라. 다 토어제라서 지금. 아, 네, 선생님. 아, 네. 근데 어떡하죠? 그거는 저희가 지금 요거 지금 가계약 진행 중인데 어떡하죠? 죄송해요. 과거에 같은 거. 아, 너무 죄송해요. 그렇죠. 네, 일단은 보내드려볼게요. 일단 선생님한테 먼저. 아니 직접 보내시면 바로 제가 받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가계약 문구고 자세한 거는 또 이제 거기 쓸 거예요. 계약 때. 제가 받으시면 보내십니다. 이분 이렇게 이분 동의합니다. 이거를 다시 왔으니까 이거는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내세요. 3천만 원. 공동명이세요? 공동명이면 이거 토지 거래허가 할 때 갑자 내야 되나? 이거 제가 이거를 따로다고요? 그럼 물어봐야 되겠다. 제가 주택가를 물어보고 실제 그 주택가 안 하고 그 전화번호 좀 제가 동작은 했어요. 토지 거래허가고요. 근데 그분은 한 분이니까 제가 이런 거 다 해서 했고 했는데 저 공동명의는 우리 관악 쪽은 처음이어가지고 매수인들 2명이네. 아직 근데 예비 부부인데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지금 혼인 신고는 안 했거든요. 그래도 공동명의면 일단 각각 일단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정서는 한 명 개인 명의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싹 다 2개. 그러면 제가 서류 좀 네네. 네. 그래서 이거 여기서 지금 쓴다기보다 결국 가서 써야 돼요. 같이 보면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제가 자금 조달 계획서는 제가 따로 한번 써드릴게요. 요 예시로 이거 2장만 뽑아주시면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네. 신청서 각각 그 2줄 나눠서 이름, 주민번호 이렇게 쓰고 자금조달 2장, 이용계획서는 같이 살 거면 하나, 행정정보 뭐 있어요 이거 그거는 2장 각각. 이거 끝장이죠. 네네 맞아요. 이용계획서는 뭐 요거는 뭐 같이 살 거면 하나면 되고 나머지는 다 2장 각각. 이거 동작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서가 동대구청에 돼 있죠. 관악구청장 해야 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너무 죄송해요. 어떡하지? 제가 이거 바꿔올게요.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혹시 시장 분수구청장 나머지는. 원래 여기 부동산과 연결된 법무사님 있잖아요. 법무사님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법무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해주신다고 했어요. 아 그래서 그분이랑 그냥 저희가 미칠 때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법무사님하고 지금 체크해서 해주는 게 안전하게 정확히.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고수가 되겠네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집 사기 거의 최고의 난이도에 올라왔다. 와 진짜. 이거 거의 지금 며칠째 계속 이러고 있는데 구에 갈 때마다 바뀔 때마다 헷갈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르니까. 전화하면 거기서 근데 이제 선생님이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했어요. 하는 것을 마음가짐이 그런 게 있으면 하겠다는 어머. 와, 진짜 극적이다. 오늘 되게 극적이네요. 와이프가 직접 이렇게 해주고 있어. 네,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정신이 없고 근데 오늘 또 느낀 거는 이제 딱 마음 먹었을 때 해야 된다. 저희 막 계약할 때도 막 전화 오고 원래 아까도 방금 막 스몰 토킹인데 저희 막 다음 주 미룰까 생각했거든요. 같이 오려고. 밀었으면 아, 없었을 뻔했네요. 오늘 근데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진 그 터널에 떨어진 비와 함께 매도인들 기다려주시고 잔금까지는 제가 다 도와드릴 거고 알겠습니다. 법무사분 요청해서 이제 약정서 써지고 제출되면은 거의 계약이랑 똑같은 거니까요. 네네. 허가만 나면 계약서 쓰고 2월달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살려고 마음 먹으니까 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좋은 선택하셔서 전 후회 남지 않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돈보라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